네, 계속해서 증시 저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리고 또한 투자 전략과 조언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의 멘탈까지 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트리플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난주 해외 시장 또 국내 시장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죠? 예. 나름 투자 심리도 안정이 되고 네. 꽤 괜찮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현금 비중을 좀 줄이자, 그 주식 비중을 좀 늘리자는 권고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미국의 연준 긴축 그리고 또 장기화돼가고 있는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침공 사태에도 우리가 적응을 내 나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어려운 국면이라도 차차 우리가 적응하는 힘이 세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고생했던 성장주라든지 또 낙폭이 컸던 쪽이 좀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정이 되니까 이 모멘텀 있는 섹터, 네. 테마주가 좀 굉장히 좀 재밌게 움직였죠. 급등락이 굉장히 많았고 다만 이제 이런 거 좋습니다. 매매하시는 건 좋은데 실적이 없는 종목은 결국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그건 좀 그렇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국내 시장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면 그거예요. 뭐냐면 지난주에 미국 시장 반도체 쪽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이 좀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호재가 우리 시장엔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계속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시장 간단히 짚어봤는데 이번 주에 또 알아봐야 할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짜별로 일정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3월 28일, 네, 이제 월요일이죠. 유럽의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고요. 30일에는 미국의 3월 ADP 고용지표, 또 4분기 GDP,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1일에는 한국,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가 만료되고 중국의 3월 제조 PMI가 발표가 되고요. 4월 1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또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3월 반도체 수출 지수가 발표가 되네요. 이번 주 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 지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플레 속도감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물론 이번에는 3월에는 뭐 25bp지만은 다음번 같은 경우는 50bp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0bp, 50bp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방에 75bp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우리 경기 상황이 중요한데 전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중 이 관계도 지금 굉장히 좀 갈등 관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지금 30년 이상 지속해왔던 세계화 시대도 끝났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문제,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가장 큰 우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걸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에 지금 분리 독립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끝자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주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 3월 ADP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수요일 나오고 또 4분기 GDP가 나오게 되겠죠. 미국 쪽에. 이게 중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3월 고용 지표 또 ISM 제조 지표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좀 삐딱하게 나오면 야, 역시 경기가 안 좋구나. 상황이 안 좋구나. 이러면 후폭풍을 만날 수 있고 반대로 경기가 좋게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안도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딱 러시아 침공이 벌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 영향력이 반영되는 지표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하고 기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우리 또 반도체 종목들의 영향을 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월 1일 한국 3월 반도체 수출 지표가 있다는 측면에서 워낙 우리 지수가 못 가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눈치를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장 전망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국채 금리 너무 급등을 했어요. 어떨까요, 좀? 그렇죠. 그래도 예. 미국 지수 별 변동이 없죠. 그렇죠. 결국 적응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이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2.4% 10년 만기 국채금 예. 이런 걸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 주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 보시면 돼요. 좀 암울한가요?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먼저 계속 인정해야 될 것은 하락 추세대에 있고 하락 채널형 속에서 지금 상단을 가고 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1월에 보시면은 거의 한 14%인가요? 급락을 한 다음에 2월, 3월 증시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다. 제가 지수 반등 포인트를 단기로 볼 때 2,750에서 2,800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바로 채널 바로 상단입니다. 하락 채널의 상단. 기술적 반등이 거기까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위쪽에 ADR 등락 비율 보시면은 계속 100 이상에서 놀고 있거든요. 요거는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정되면서 낙폭 과대주 등을 비롯해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나마 그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점은 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의 하락 채널형의 상단 2,750에서 2,800이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실패하느냐.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만약에 돌파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 가던 방향, 아랫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게 달려 있고 두 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과연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지금 극적인 어떤 마감을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에 따라서 4월 초 시장 여기에서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지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짜본다면 어떻게 짜볼까요? 예, 시장은 이제 단기 반등 구간은 계속되고 있다. 예. 요건 여전하고요. 이제 타겟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2,750에서 2,800이니까 다 왔네요, 거의.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데, 우선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까지 지수가 움직인 걸 보면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은 낙폭 과대주입니다. 예. 낙폭 과대주가 올라왔고 요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니까 안정감이 생기니까 재료의 약발이 잘 먹어요. 재료의 약발이 잘 먹다 보니까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막 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지속되면 ADR 지표가 좀 과열되면 하강 국면 슬림화되는데, 마침 지금 슬림화될 기회가 왔어요. 슬림화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이제 4월 실적 시즌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적 좋은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걔들만 간다고요. 그래서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널뛰게 했던 어떤 테마주들은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큰 폭의 이제 바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때는 실적이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모두 올라갑니다만은 예. 이제 일정 부분 지수가 반등이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옥석이 갈리게 되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사실 지수는 제가 예상은 안 하겠습니다. 뭐 2,750에서 800 그랬지만은 그걸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지수는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좋은 종목, 특히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그거 상관없이 아마 추세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몰리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실적이 좀 안 좋은, 좀 부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지수 반등이 계속 나온다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꺾인다면은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로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실적 시장 맞이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일 먼저 계좌를 열어보시고 여러분 종목의 실적 컨센서스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프리어닝 시즌에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 종목이 지금 실적 컨센이 없는 종목인데요. 그런 종목은 아마 시총이 작거나 네. 시장에서 관심이 없거나 부실주거나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실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지 앞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눈여겨볼 관심 종목 살펴볼 텐데요. 중기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편입을 하신 현대차와 카카오게임즈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지난주와 달라진 부분이 디어유가 낙폭과대주에 있었는데 콘텐츠로 옮기고 또 한솔케미칼을 2차 전지주에 새롭게 편입을 하셨어요. 어째서인가요? 네, 제가 중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가지고 나오는데 예. 지난번에 그런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런 신선한 재료를 갖다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걸 모두 담아가시면 안 돼요. 네. 재료 집에 있는 거 다 때려 넣으면 그게 요리입니까? 잡탕이 되잖아요. 네. 맛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비중으로 어떤 종목으로 국민에서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께 성향에 맞게 예. 요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좀 문제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중간에 그쵸. 사실 요즘은 일주일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아쉽다 해서 제가 아마 보충을 좀 해드릴 건데 네.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충을 해드릴 겁니다. 예. 예, 이게 종목들이 만약에 장중에 지난번에 우리 모두투 한번 보십시오. 예. 관리 종목 들어가네 만에 쇼를 하면서 뭐 급등락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개별 매출액 40억 넘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아마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예. 채널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1차적으로 좀 요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 잘하는 법이라는 걸 강의를 좀 올려놨으니까 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낙폭과대주에 편입돼 있던 디오유는 이제 콘텐츠 쪽으로 올렸는데 네. 디오유는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편입하고 나서 30% 넘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아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낙폭과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디오유는 이제 본래의 자리에 갖다 올려놓겠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고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IT, 화학, 2차 전지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일단 상징성이 있는 2차 전지 쪽에 편입을 좀 해놓습니다. 디오유를 잠깐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팬덤의 힘이죠. 디오유는 SM의 자회사, 정확하게는 손자회사로 봐야 되는데 버블 서비스 혹시 아시나요? 가입하신 적은? 아니요, 모릅니다. 없죠, 모르죠. 네. 예, 이 팬덤의 힘으로 우리 팬과 스타가 함께 메신저를 주고받는 게 버블 서비스인데 이게 구독 경제예요. 예. 매월 한 명의 스타와 메시지를 주고 네. 하기 위해서는 4,500원 돈을 내야 됩니다. 많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게 구독 경제의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버블 서비스가 주력인데 향후에 얼마 안 있으면 라이브 서비스 진행하게 되고 버블 라이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이홈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최종 진화적으로 가면은 메타버스, NFT 관련된 서비스가 진행되는데 당장 조만간 나오게 될 버블 라이브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스타와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건데 네. 우리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아시죠? 그렇죠.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개념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그러네요.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아마 상반기에 이런 서비스가 다 진행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아마 진수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강조드리기 때문에 디오유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자리는 옮겼지만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는 벗어났지만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디오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더 오를까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예. 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그다음에 뭐 매출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뭐 통틀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인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포트폴리오에 상징적으로 JYP와 SM을 보통 넣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JYP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네. 근육질 몸매,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다만 단점이 뭐냐면 덩치가 작아요. 매출이 작은데 요걸 최근에 매출을 늘리는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예. 점수를 얻게 되겠고, SM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SM은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돼요. 근데 다만 매출이 무려 7천억에 이르는 덩치가 엄청나게 큰 비계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 트레이너가 붙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그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네. SM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대주주에게 용역비를 제공하는 게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수만 회장한테 개인 회사가 되겠는데 우리 현금 배당 이번에 200원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예. 근데 SM 그 라이크 기획은 작년에 240억을 가져갔어요. 약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주총에서 31일 주총이 있게 되겠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감사 선임을 위해서 표대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 배당한 것도 좋고 또 이번에 안건 바꾼 것도 좋은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기업들이. 한류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과실을 대주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제는 개인 투자자와 함께 나눌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법을 배우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제 SM의 주주들도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해서 도약하는 엔터사들이 경영 면에서도 좀 글로벌한 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틀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엔터 콘텐츠 관련주는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한한령 해제 조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통과했습니다.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거 예, 예. 또 통과했거든요. 24일, 26일부터 드라마가 OTT 플랫폼 중국의 OTT 플랫폼 아이치를 통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좀 좋게 하려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한류 관련해서 엔터 콘텐츠 쪽은 특히 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콘텐츠주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또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급등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네. 좀 2차 전지주들 흐름이 좋아질까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좋아질 여지도 좀 보이는데 네.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거죠. 원자재가의 상승을 걱정했는데 가만 보니까 결국은 이 최종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 다 전가를 잘 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예. 있고 예,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투자까지도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난주의 급등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LNF라든지 대주전자재료, 첨보 같은 기업들 제가 꾸준히 올려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자기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올려드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소부장 업체의 구조적 성장 또 네. 2차 전지주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새로 편입할 가치가 있다. 낙폭도 크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셨어요. 증시 저격 오늘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